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의학 계열과 연고대 이제 편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의학 계열하고 연고대 편입이 많이 이제 관심사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은 뭐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요강 어떤 것들을 이제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학 계열 이제 편입을 보면 의학 계열 편입 쪽은 의학과, 그다음에 이제 치의학과 또는 수의학과, 이렇게 이제 한의학과 이런 학과들로 편입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과 쪽에 이제 많이 편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의학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또 이 수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 수의학과에 또 지원하는 그 학생들도 수험생분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경향을 좀 보게 되면 미트 시험이 또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피트 시험도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게 돼서 미트나 이제 피트를 이제 준비하거나 또는 그 공부했던 그 수험생들이 이제 편입 쪽으로 또 이렇게 많이 와서 최근에는 또 합격생들의 이제 보면 미트나 이제 피트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합격하는 또 이제 추세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생들이 많이 이쪽으로 유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피트도 이제 곧 없어지고 할 그런 경향이고요. 그럼 이제 피트를 오랫동안 이제 준비했던 그런 이제 수험생분들이 편입 쪽에 대해 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경쟁률도 또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또 이 수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수험생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을 이제 다니고 있지 않고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도 다시 이제 수의학과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또 많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의학 계열에 대한 그 편입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고, 미트라든가 그 피트 시험, 그걸 이제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많이 또 이쪽으로 또 유입이 돼가지고 편입을 또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 계열 편입은 의학하고 이제 치의학, 수의학 이렇게 이제 한의학과로 나뉘고요. 한의학도 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또 많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의학이나 이쪽이 좀 많고요. 그래서 요 이제 이 의학, 치의학, 수의학 그 한의학과에서 요 모집 인원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2021년도 그다음에 2022학년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학 같은 경우는 54명에서 56명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치의학은 14 플러스 2. 그래서 이게 일반 편입하고 그다음에 학사 편입이에요. 치의학의 특징 학과 편입을 보면 올해 2022학년도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일반 편입도 거의 2배 증가했어. 이게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치의학으로 이제 새로 많이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수의학이 2021년도에 일반 편입이 23명이고 학사가 15명이었는데 2022학년도에서는 일반 편입이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요 수의학과를 또 편입으로 뽑는 학교가 뭐 제주대라든가 또 여러 학교에서 또 경상대도 그렇고요. 이게 TO가 뽑는 인원수가 또 증가해서요. 굉장히 많이 또 올해 많이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제 모집 인원들이 좀 증가하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수험생분도 좀 더 폭이 넓어질 수가 있고요.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17, 17, 또 14, 19 크게 이제 좀 변동이 없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 경쟁률을 보면 의학과 같은 경우는
한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20대 1에서 한 100대 1 정도 돼요. 보통 경쟁률을 보게 되면. 치의학은 또 의학보다는 좀 낮습니다. 30대에서 1에서 6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2022학년도 경우에. 수의학과 같은 경우도 30대 1에서 한 60대 1. 한의학과도 30대 1에서 50대 1. 대체적으로 한 몇십 대 1이죠. 다 의학 계열 쪽이. 그래서 경쟁률이 꽤 높아요. 그만큼 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를 또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요 의학 계열 쪽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도전을 했을 때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첫 해년도에 이제 합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보통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트라든가 요 피트 시험을 보면서 준비했던 학생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 학생들이 또 이렇게 이제 합격률이 또 올라갔어요. 좀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들이 경쟁률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올해 들어서 보니까 치의학이 이렇게 늘었다. 그리고 수의학과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치의학 같은 경우 단국대, 치대, 경희대, 치대 같은 데서 많은 또 인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집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추선을 보게 되면 의치수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아마 좀 이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요 이제 각 학교별로 이제 전형 방법들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전형 방법들은 각 학교마다 그 모집 요강이 있어요. 그래서 모집 요강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고요. 학교마다 다 상이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걸 보게 되면은 이 편입에서는 또 GPA 학점이죠. 학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점 GPA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안정권은 한 95점 정도 넣으면 좀 안정권에 들고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온 그 수험생 같은 경우는 외국 대학들은 GPA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국 대학들은 GPA 좀 잘 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대를 나오고 요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또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GPA예요. 그래서 GPA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을 보게 되면은 GPA, 그다음에 이제 영어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같은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험을 또 잘 보고, 특히 이제 생물 점수가 또 중요합니다. 생물 과목이 시험을 잘 본 경우에 보통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GPA를 보고요. 이제 공인영어로 보통 들어가고, 이게 토익하고 이제 탭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토익이 들어간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원광대가 토익이 들어가서 이 토익 점수가 있는 사람들이 원광대에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원광대의 그 경쟁률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마다 이 토익하고 탭스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학교를 모집 영향을 최근 모집 요강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영어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보통 될 수 있는 한 시험 보통 많이 봅니다. 그래서 최종 끝까지 보통 봐서 좋은 점수를 최종 맞으려고 하죠. 영어도 합격자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만점 수준에 가까워요. 영어 점수도. 그래서 영어도 웬만하면 이렇게 만점 수준을 올리는 것들을 노력을 많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편입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일단 영어 점수를 어느 정도 갖춰놓은 상태에서 생물이나 화학 이런 주로 과목들을 또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를 내죠. 서류 이제 자소서 같은 것들을 내고요. 그 다음에 학력사항이라든가 특이사항, 이 자소서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성장 배경이라든지
뭐 지원 동기라든지 학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적게 돼요. 그래서 이 수험생들의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 내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화려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적으려고 하는데 이 자소서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사실에 근접해서 사실적인 내용을 쓰고요. 구체적인 단어, 구체적인 글을 쓰고요. 너무 추상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면접은 보통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게 MMI 면접이라는 걸 봐요. 이게 MMI 면접이 한림대학교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하고요. 여러 학교에서 또 MMI 면접을 보고 이 MMI 면접이 뭐 인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 특별한 학교 같은 데서는 꼭 만약에 가톨릭 의대다 그러면 이제 가톨릭 의대에서 관계된 뭐 어떤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MMI 면접이라는 것도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면접이 또 중요한 학교가 건양대 같은 데서는 면접이 또 지성 면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양대나 이런 데를 좀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출 문제 같은 걸 구해서 또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신대를 보게 되면 고신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기가 촬영을 해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요. 고신대도 이제 면접이 조금 이제 다양하게 나와 여러 문제 나오고 그리고 면접 볼 때 지성 면접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해의 이제 이슈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노벨상 같은 거 그런 걸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기고사를 보는데 필기고사 중에 생물하고 이제 화학을 보통 보는 학교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생물하고 화학 두 과목을 보고요. 비중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수의대 같은 경우하고 또 의치대 비중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화학을 보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인제대 이런 생화학을 보는 학교도 있고요. 또 수학을 보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수의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아주대라든가 건국대, 수의대 이런 데는 또 수학을 봐요. 그리고 이 사람 발생학을 과목에 들어가는 과목도 있어요. 이 사람 발생학은 연세대, 원주 같은 데서는 사람 발생학이 들어가고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잘 또 보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보통 생물, 화학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조금 이게 과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의대 편입 같은 한의학 개론이라든가 또는 한문 같은 거를 보는 데도 있고요. 요것도 어떤 데는 또 한문 안 보는 데도 있어요. 그건 또 여러분들이 각 개별 학교의 모집 요강을 보면서 확인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형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GPA나 영어 점수가 높은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합격선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면은 GPA라든가 토익 같은 거, 나이가 좀 GPA가 낮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방법은 필기고사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고사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떤 대학들이 있나 총체적으로 보면 이제 의대는 고려대, 고신대, 가톨릭 관동대, 건양대, 경희대, 대구가톨릭대, 아주대, 인하대, 연세대, 원주, 인제대, 인하대, 원광대, 을지대, 중앙대, 제주대, 충북대, 한림대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특히 경희대라든가 대구가톨릭대, 원광대, 중앙대, 충북대 이런 데가 이제 높습니다. 경쟁률이. 그리고 아주대는 여기가 수학을 봐요. 이게 생물을 안 보고 이제 수학을 봐가지고 요건 좀 아주대 간 사람들은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해요. 그리고 연대, 원주 같은 데는 과목이 사람 발생학 이런 이제 과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주대 같은 데도 또 있고 그리고 한림대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을 해서 그 MMI 면접을 준비를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대,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높고 이제 예전에 가톨릭 대학교에 편입이 한 번 나왔어요. 가톨릭 대학교는 아주 잘 안 나오다 아주 가끔 나옵니다. 2명 정도 티오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 치대를 보게 되면 강릉대, 경희대, 단국대, 원광대, 전북대고요. 그래서 경희대와 단국대, 원광대가 여기 경쟁률이 높고, 그다음에 수의대를 보게 되면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이렇죠. 이렇게 빨간대 이 부분들이 주로 경쟁률이 높아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생물을 안 보고 수학을 보기 때문에 수학을 준비를 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참 여기 인제대도 또 수학을 좀 봅니다. 인제대도 이렇게 이제 대학마다 어떤 그 모집 요강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특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경쟁률이 높은 그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만큼 또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특정 학교만 딱 설정해서 하기보다는 준비를 할 때는 일단 몇몇 학교는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되면 볼 수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기회가 되면 시험을 다 보는 쪽으로 해서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연고대 이제 편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상위권 대학교, 이 연고대 이제 생물 관련학과 편입을 보게 되면, TO가 일반이 20, 학사가 4, 그 다음에 고대는 일반이 59, 학사가 10이에요. 그래서 고려대가 좀 이게 생물 관련학과에 대한 그 편입에 이제 TO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시스템 생물학과라든가 생화학과, 요 생명공학과가 있고요. 고려대는 생명과학부 또는 생명공학부, 생명공학과, 환경생태공학부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과학부나 공학부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막 많이 차이는 하진 않아요. 배우는 과목들이. 경쟁률을 보게 되면 연대가 13대에서 14대 1 정도 보통 되고요. 과발로. 그 다음에 고대는 3에서 6대 1 정도 돼요.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가 좀 TO가 좀 많아서 경쟁률이 조금 이제 연대보다는 좀 낮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치대, 의학 계열을 이제 준비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 준비하다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일단 연고대 생물학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이제 의학 계열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고대 편입에서는 이렇게 이제 TO하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이렇게 있고요. 관련 학과들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그 연대에서의 전형 방법을 보면 1단계가 필기 시험이야. 화학하고 생물을 보죠. 그래서 연대 그 시험, 생물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객관식 문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관식 문제도 막 나옵니다. 그리고 연대나 이런데 이제 생물 시험은 이 기본적인 캠벨 생물학에다가 조금 전공적인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생물 공부를 아주 잘 해야지만 풀 수가 있어요. 또 2단계가 이제 서류를 봅니다. 고려대도 1단계가 이제 필기시험,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보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주관식으로 잘 나와요. 이렇게 크게 한 5문제 정도에서 주관식으로 막 쓰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연대나 고대 같은 데 꼭 구해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그 다음에 서류하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고대 편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연고대 편입 같은 경우도 TO가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꽤 높습니다. 그리고 연고대 편입을 하는 것의 목적은 물론 생물 관련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에 전공할 목적도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여길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의학 계열 쪽으로 또 이렇게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또 연고대 쪽으로 또 편입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치 계열이라든지 의학 계열이라든지 연고대 편입인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자기가 이제 일정 학교를 몇 개 정도 학교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은 역시 될 수 있으면 다 보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의치학이나 연고대 편입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